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말처럼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천수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만약 말년에 잘못된 인간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한 70대 노인분께서 새로 만난 사람이 굉장히 잘해준다고 느껴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국 그에게 돈을 받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더욱더 서글픕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구분하여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즐겁기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감정만 상하여 당장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교활해 보여 꺼림칙하게 느껴지고 겉과 속이 달라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성을 가진 것 같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노후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의 정신을 갉아먹으며 나의 운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 알아보고 노년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들수록 가까이 했다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괴로워지며 나의 마음을 갉아먹게 된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온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는 일이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 첫 번째, 매사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라.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토로하며 하소연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은 전염이 된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안정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받게 된다면 나의 내면 건강에도 그 기운이 떨칠 수 있다. 좋은 기운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한 것인데 나쁜 기운을 받아서 좋을 것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끌고 와서 최악의 일을 상상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해결책을 강구한다. 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남들이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망가뜨린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살고 즐겁게 살려는 이들의 앞을 막아서고 방해한다. 타인의 목표를 방해하고 그게 되겠어라며 부정적인 말로 자신감을 꺾어버린다.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한두 번 받아주다 보면 그 사람은 무례한 행동인지 알면서도 나에게 더 공격을 해온다. 이런 말이 예의 없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리며 나에 대한 이야기도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내 좋은 에너지만 고갈된다. 만남을 가지고 난 뒤 굉장히 피곤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스트레스만 잔뜩 받게 된다. 노후에는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만
나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매사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긍정적인 자신도 부정이라는 전염병에 물들어 점차 비관주의와 냉소주의의 관점을 지닐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법인데 이런 태도는 인생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좋은 운과 복이 오다가도 달아난다. 부정적인 사람과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로 주변 관계를 채워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웃음이 꽃 피며 삶에 대해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인생 이막에 술술 풀리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피하라. 정말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런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며 친절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도한다.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실은 직접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함으로써 목표를 이뤄내고 타인을 교묘하게 추락시키는 기술을 지닌 데 있다. 굉장히 지능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서 까딱하다간 술수에 넘어가기 쉽다.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 모르고 넘어갔다면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알아차리고도 피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악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위풍당당하게 보인다. 때로는 주모자인 사람이 피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만남을 줄이고 거리를 두며 인간관계를 조정하라. 세 번째, 뒤에서 남의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피하라.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다. 다른 사람 험담을 내려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나이값을 못한다는 평판을 받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어르신으로 여겨지는 만큼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타인의 욕을 하는 행동은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예의 없는 것이다. 결국 당연히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이 있다간 나도 함께 모함을 당할 수 있다. 욕을 먹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로 인해 관계는 단절되고 만다. 마음을 다스리고 건설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특히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나게 된다. 제일 악질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전부 나와 같지 않아서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런 험담을 남에게 퍼뜨리는 사람은 꼭 주의해야 한다. 물론 정말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격이 나쁜 사람과 부딪혀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자. 아, 이 사람은 병에 감염된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똑같이 굴 필요는 없다. 불쌍하게 여겨주자. 상대와 내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런 성격은 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더욱 인내력 있는 사람이니 잘 참을 수 있게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이다.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성격의 사람을 종종 실제로 마주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그것도 노후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껏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드라마의 악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한다. 평생토록 최악의 인간성을 지닌 사람과는 안 만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인간관계는 우연한 만남과도 같아서 의외로 높은 확률로 이런 사람들과 조우한다. 그래서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 중 하나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친구, 가끔 만나야 할 관계 등 의도치 않게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바로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만남으로 끝내야 한다. 대화를 할 때도 간결하게 하며 그 사람에게 꼬투리 잡힐 대화를 하지 말자. 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사냥개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신의 고집이 세지는 법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내가 고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들은 무례함을 고치지 못할 확률이 크다. 자기 자신은 자신으로 하여금 고칠 수 있는 법이다. 타인을 고치려 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만 가져다 준다.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돌연 써먹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충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되도록 똥 묻은 개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거리를 둬라. 만약 이미 이런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인간관계를 떠나 새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옹지 마라는 말도 있듯이 악역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이게 된다. 네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을 피하라. 인간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되도 않는 트집을 잡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멀리할 필요 있다. 만약 주변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자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최악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낮추어 보는 사람이 있다. 특히 나이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추잡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나이에 맞는 지혜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인간은 자신들이 남보다 잘하는 분야가 하나쯤은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이에 맞는 품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어떤 것이 나보다 못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이 없고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5번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피하라. 질투와 무시를 일삼는 사람은 곁에 두었다가는 언젠간 나에게 화를 끼친다. 질투와 무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행동이다. 노년에 질투와 무시를 일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키곤 한다.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냐며 조롱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한다. 대화를 하려다가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이 어렵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 남들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기에 다들 그를 멀리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질투와 무시를 일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크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된다. 그래서 모두들 그것을 알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질투와 무시는 자신의 미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잘난 체하며 남들을 정말 싫어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존감을 빼앗고 나의 인생에서 도전할 기회를 제거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만약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 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다. 일상적으로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과 말을 하지 말고 행여라도 말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말로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이다. 6번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나에게서 얻은 이익이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뭔가가 필요해지면 도움을 매번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노년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될 확률도 크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듦을 호소하며 불쌍한 척하여 도와주게 만들지만 일이 해결되면 나 몰라라 떠나고 만다. 인간관계에서 이득만을 살피며 행동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관계도 끊긴다. 이것은 바로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하는 인연이다. 이런 사람은 끊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게 생기면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바뀌었기에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상대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더 최악인 사람은 도움을 요청만 하고 받을 줄만 알며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필코 거절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신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무시할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하며 서서히 거리를 둬라. 7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피하라. 자기 과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서 좋을 것이 없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제 기품 있고 품위를 갖춰야 하는 법이다. 패기가 넘치는 젊은 청년처럼 자랑을 하기보다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이것을 배우지 못하며 늙은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력하게 펼치곤 한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그 주장을 고집하고 맹신한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만들어졌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생각마저도 틀렸다고 지적하며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지닌 사람이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주입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나의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관점에 따라서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나의 의견이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의 의견에도 경청할 줄 알아야 나 역시 존경받을 수 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나온다.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면 나도 같은 위치로 높아진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이들은 이것을 잘 알고 행한다. 8번째,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닫힌 자세로 임하는 사람을 피하라.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없이 여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건강한 대화의 핵심이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분노와 화가 쌓일 수 있다.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타인의 말을 수용하고 들을 줄 아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노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말을 듣더라도 마음속에서 튕겨버리고 만다. 이는 운이 나빠지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운이 나빠지고 인간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매번 엮여봐야 나만 피곤해진다.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좋은 운과 길로 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멀리해야 할 사람을 피하고 함께 복을 나눌 사람과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며 소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겨야 한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에 관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줄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며 대화를 여러 번 나누다 보면 피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기 점차 쉬워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행복한 인생 2막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